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솔릭 때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로 제주 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휴일인데도 전문 다이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해안 청소에 직접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천 하류가 이어지는 제주시 탑동 앞바다. 다이버들이 장비를 둘러매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닥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골프공과 플라스틱 컵 등 하천을 타고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다이버들마다 손에 쥔 쓰레기망도 금세 가득 찹니다. 자원봉사에 나선 30여 명이 한천 하류에서만 수백 킬로그램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방파제 사이에 낀 캔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꺼낼 때 손이 다칠까봐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호수나 생활 쓰레기가 좀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해안으로 떠밀려온 쓰레기 수거는 마을 주민들이 맡았습니다. 쓰다 버린 플라스틱 호스를 비롯해 나뭇가지와 온갖 생활 쓰레기가 바위 틈마다 가득합니다. 주민 60여 명이 힘을 모아 1시간 남짓 2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태풍이 항상 지난 후에 이런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각 자생단체 위주로 회원들 해서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정화 활동에 각종 단체들이 지원에 나서면서 제주섬도 태풍의 흔적을 조금씩 지우고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도민 참여단이 구성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최근 끝나고 도민 참여단의 참여 의사를 밝힌 600명 가운데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에 맞게 2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는 내일 9차 회의를 열어 수기 프로그램 일정을 결정할 예정인데 최종 결과는 9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320개 대학에 대한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제주국제대를 포함해 11개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학생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일반 재정 지원과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신입생 감소와 구조조정 압박이 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제주바다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안에 일본 오키나와나 대만처럼 아열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급변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서귀포 앞바다에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아열대성 그물코 돌산호가 마을 어장을 뒤덮고 일본 오키나와나 대만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도 제주 바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제주 해수 온도가 1.2도 상승하면서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 해양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암스라는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9개의 판을 쌓은 구조물입니다. 해조류나 무척추동물, 산호류 등 각종 해양 생물이 판에 부착하면 주기적으로 판을 떼어내 어떤 종들이 얼마나 서식하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해양 환경 변화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앞으로 어떤 생물들이 더 나타날 것이고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암스는 앞으로 제주도 북부와 동부는 물론 남해안과 울릉도, 독도 등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역의 생태계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 끝인 울릉도와 독도에 암스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번에 설치된 장비의 1차 분석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인데 주목할 만한 생태계 변화상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 재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맛이 뛰어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로 승부할 수 있어 대체작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드는 건 금물이라고 합니다. 경남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비닐하우스에 울창한 열대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5m 높이의 나무마다 초록빛깔의 탐스런 바나나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묘목을 심고 1년 만에 거두는 수확. 열흘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키면 노란 바나나로 변신해 수입산보다 달고 쫀득쫀득한 맛을 자랑합니다. 하도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열대성 기후를 띠다 보니까 열대작물 쪽으로 쭉 돌다가 그나마 많이 안 퍼진 게 이제 바나나였어요. 이 하우스에선 레드향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묘목을 심고 키워 올해 말 본격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와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지리산의 깨끗한 물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당도는 자신합니다. 같이 이제 작물빨 형성해가지고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저 혼자서는 힘드니까 같이 해주었으면 아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던 레드 바나나가 진주에서 재배되기 시작하는 등 경남에서도 열대과일 재배 품목과 면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대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친환경 재배로 안전성으로 승부할 수 있어 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아직은 겨울 난방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과수가 시장 형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후온난화로 열대과일 재배 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는 만큼 관련 연구와 정책적 지원, 체계적인 관리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해마다 가을 추수를 앞둔 이맘때면 강원도 내 미국 처리장은 넘쳐나는 쌀 재고를 처리하느라 고민이 많아 쌀 팔아주기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판매할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주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햅쌀이 나오기 전 이맘때면 보통 2,000톤이 넘는 재고쌀이 쌓여있던 창고가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9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개인 미국 처리장은 일찌감치 동이 났고 소규모 농협도 재고가 부족해 막상 다음 달부터 팔 쌀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재고가 부족해서 신규 거래처에서 달래는데도 쌀을 못 주고 지금 기존 거래처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정부가 시장 격리를 확대하면서 시장에 쌀이 적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풍작에 쌀값이 많이 떨어지자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역대 최고 물량인 72만 톤을 사들인 겁니다. 쌀값은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말 현재 소매가가 20kg당 4만 8천 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41% 올랐습니다. 정부가 쌀값 급등을 막기 위해 최근 2달 사이 공공비축미 14만 톤을 풀었지만 가격 상승폭을 줄이는 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10월 한 15일 정도 해곡이 나오는데 그 안에 한 달 정도가 이제 쌀이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 이제 해곡 농가들을 그때 좀 수소문해서 해곡을 조기에 나오도록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부 비축미에 추가 공매 계획도 없어 해곡이 나오기 전까진 재고쌀 부족 현상과 함께 쌀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구름이 많겠고요. 중산간 이상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고 지형 효과와 일사가 더해져서 북부를 중심으로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 32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조천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고산은 구름 많고 한림과 대정은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남부 지역에는 안개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4도에서 27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공항에는 저시정특보와 내전특보가 발효됐고요.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용머리 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산방산 낙석방지 우회도로 건설 공사가 용머리 안반 파괴 직전까지 진행됐다며 공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은 해안절경이 빼어난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며 도로 건설과 운동 오락시설 등의 개발로 훼손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하계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제주 연고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 경기 대회 제주 출신 3명과 직장 운동경기부 소속 5명 등 제주 연고 선수 16명이 출전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레슬링 여자 자유형 50kg급의 김형주 선수는 지난 21일 동메달을 획득했고 근대 5종에 출전한 제주 출신 이지훈 선수가 다음 달 1일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제주 녹색당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보행권 고민이 없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은 자가용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개편 이후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행이 불편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관료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도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근처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4개 업소를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여름 휴가철 제주시내 해수욕장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피서지 주변 위생업소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해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채취와 분배로 조업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녀 4,000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9년 발생한 조업 중 해녀 사망사고 72건 가운데 피해자의 85%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입니다. 제주도는 고령 해녀의 체력 저하와 무리한 조업 관행이 사고 원인으로 보고 은퇴수당 제도를 도입해 고령 해녀들을 조업 현장에서 격리하는 한편 공동 채취와 공동 분배 확대 시행과 조업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안변 관광지와 진출입로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안변 관광지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침과 업무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나무를 덮치며 전선이 끊어져 정전된 피해 사례를 본보기 삼아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전선 주변 수목 정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